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20대 초반 에브리 코를 갖고 있는 남자 환자에 대해서 리뷰를 할까 해요. 이런 케이스별 리뷰를 통해서 어떤 코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본인이 코 성형을 할 때 본인의 코와 유사한 그런 코의 케이스를 발견하게 되면 내 코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이번에는 이런 케이스 리뷰를 한번 준비했어요. 자, 사진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분은 20대 초반 남자분이에요. 보게 되면 이마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쑥 올라오는 이 코의 시작점이 상당히 이마뼈나 이런 거에 비해서 쑥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매부리가 생겨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코끝의 높이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렇게 보면 코끝의 높이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간 쪽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매부리가 나오게 되고 전반적으로 남성적인 느낌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콧대가 잘 살아나기만 하면 괜찮은 그런 케이스 같았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코막힘에 대한 부분을 호소했던 환자분이에요. 그래서 CT를 찍었죠. 이게 결국에는 코끝의 단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단면에서 이제 뒤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비중격이에요. 비중격인데 여기가 오른쪽 비강이 되고 왼쪽 비강이 되는 거죠. 이 검정색은 공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왼쪽 비강은 상당히 오른쪽 비강에 비해서 좁아져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보게 되면 비중격이 왼쪽 측벽이랑 붙어서 가죠. 그래서 앞쪽 부분, 여기 코의 콧구멍 안쪽이 시작 부분에 거의 3분의 1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 그나마 좀 나아지죠. 그런데 코로 숨을 쉬는 거니까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앞쪽에서 막혀버리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뒤로 가면 비중격이 왼쪽으로 휘어있는 게 계속 관찰은 되고 반대쪽 비갑계가 커져 있는 상태가 관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비중격 망곡증, 비갑계 비대증이 준하고, 특히 지금 앞쪽 부분이 많이 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비밸브 협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비밸브 협착이 뭐냐면 우리 코는 코뼈, 콧등연골, 코끝연골 이 세 파트로 나뉘게 되고, 이 콧등연골과 코끝연골이 만나는 부분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보게 되면 좀 더 공간이 좁아져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거를 비밸브라고 해요. 우리가 공간이 좁아져 있으면 우리 사람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숨을 들이쉴 때는 공기가 난류, 터벌런트 플로어라는 형태로 불규칙한 형태의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이 비밸브를 지나면서 이곳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공기의 결이 정리돼서 난류에서 탄류, 라미나 플로어라는 탄류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기가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결이 정리되는 역할을 해주죠. 그런데 비중격의 상부가 너무 꺾이거나 측벽이 약해서 무너지거나 하게 되면 이 공간이 너무 좁아지면서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비밸브 협착이라고 얘기해요. 콧등연골과 코끝연골 바로 뒤쪽 부분, 위쪽 부분을 우리가 관찰해보면 이런 비밸브 협착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할 수 있어요. 이거를 CT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CT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콧등연골이 CT에서 여기가 해당나고 코끝연골이 CT에서 여기가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네살 스파인이라는 이 부분과 끝연골과 콧등연골이 만나는 이 부분에 가상선을 그은 다음에 바로 뒤쪽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죠. 공기가 이렇게 코로 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 방향의 수직인 선, 수직인 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CT를 이렇게 꺾어서 이 수직인 면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수직인 면은 이 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붙어 있죠. 반대편은 넓이가 있는데 이 왼쪽은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은 비밸브 협착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비밸브 협착에 준해서 수술해야 되고, 비밸브 협착의 경우에는 수술자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비중격과 상부에 있는 이 콧등연골을 분리해서 다시 재결합하는 방식을 써줘야지 저는 그런 비밸브 협착에 대한 교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수술하는 거죠.
이분은 비밸브 협착을 포함한 비중격 망곡증, 비갑계 비대증에 대한 수술을 했고, 외형적인 부분에서 매부리를 다듬고 그 위쪽을 높이는 수술을 했어요. 자, 이거는 수술 후 사진이에요. 정면에서 봐도 이 코끝이 살짝 들린 느낌이 있어서 코끝을 살짝 좀 내려줬어요. 남자분은 콧구멍이 정면에서 뭐 여자분도 그렇지만 코끝이 좀 더 길이감이 있는 게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게 좀 더 남성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옆에서 봤었을 때 매부리가 있던 부분을 다듬어내고 코끝을 좀 더 아래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채웠죠. 남자분은 콧대의 시작점을 가능한 한 쌍꺼풀, 외꺼풀 라인 정도까지는 올리려고 해요. 여자의 경우에는 코끝의 높이가 살아있는 게 더 여성스럽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고, 미간을 너무 높여버리면 남성스럽기 때문에 미간을 살짝 낮춰가는 편이에요. 저는 남자의 경우에는 미간 높이가 높이감이 있는 게 남성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쌍꺼풀, 외꺼풀 라인까지는 올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콧대 미간부를 3mm 올렸어요. 3mm 올려서 최대한 높이감을 쌍꺼풀, 외꺼풀 라인까지 끌고 가고, 매부리는 그대로 둔 채 하면 실리콘이랑 매부리랑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부리를 좀 다듬어내서 바닥 부분을 좀 평탄화하고 실리콘이 착 안길 수 있게 수술방 내에서 실리콘을 만들어가면서 수술했죠. 반대쪽 측면에서도 보자면 전체적으로 높이감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상당히 불편했던 경우를 개선하면서 미간부 꺼짐과 매부리를 해결했던 경우예요. 훨씬 더 남성스러운 느낌이 됐다고 생각해요. 모양적인,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으로도 상당히 향상된 그런 수술이 됐고, 환자분도 많이 만족할 수 있는 수술이었어요. 자, 오늘은 20대 초반 매부리 환자 그리고 기능적인 불편감이 있었던 환자에 대한 수술 케이스를 설명했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